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안종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MBDT, Neural Backed Decision Tree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버클리에서 발표됐고 ICLR 2021에서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발표를 도와주신 저희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님, 이찬현님, 홍기님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순서는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래디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베이스드의 PCB 인스펙션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CB에서 오픈 디펙이 있는데 오픈 디펙에서 이미지 베이스드의 트래디셔널 이미지 프로세싱 베이스드의 처리 과정을 보면은 뭐 포스트 프로세싱, 스래시홀딩 그리고 뭐 디펙의 조건을 찾는 과정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오픈 디펙이다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의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틀린 결과를 냈을 때 각 단계를 디버깅을 통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 베이스드의 같은 PCB 인스펙션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딥러닝 베이스드는 단순히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각 클래스별 프로버빌리티를 도출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틀린 결과를 냈을 때 얘를 어떻게 디버깅 하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봤을 때 웨이트가 어떻고 어떤 노드가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유의미한 디버깅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은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버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구글에서는 Explainable AI라는 모델을 비주얼라이전 해주는 툴을 제공하거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딥러닝 모델의 블랙박스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Explainable AI 같은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논문 또한 그런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서 딥러닝의 경우에는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지만은 익스플레이너빌리티는 낮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높지만은 애큐러시가 낮다라는 이런 애큐러시와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게 지금 익스플레이너블 AI에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딥러닝의 높은 애큐러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의 높은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같이 가져와서 높은 애큐러시를 보존하며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추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 MBDT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 인터프리티빌리티는 이제 직역하면은 해석 가능성이고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요 해당 논문에서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됐던 논문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 따르면은 이런 인터프리티빌리티를 사용했을 때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디버깅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사람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릴레이트 웍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일런스 맵 같은 형태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레이드 캠이 있습니다. 그레이드 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세일런스 맵이나 가이디드 백 프로파게이션을 이렇게 이미지를 줌으로써 사람이 어느 부분을 사람이 봤을 때 인풋이 어느 부분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런스 맵이 주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왼쪽을 보시면 같은 이미지지만 왼쪽은 검은 목놈 병아리라고 판단을 했고 오른쪽은 귓불놈 병아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주어진 세일런스 맵을 보고 왜 이게 잘못 판단했냐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일런스 맵의 단점은 이 중간 과정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퀀셜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의 익스플레이너비티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단계를 작게 단위로 쪼개서 만드는 게 디시전 트리이고, 뭐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함으로써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디시전 트리이고, 이제 죄송합니다. 전통적인 디시전 트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 선으로 직선 형태, 같은 직선이죠. 이렇게 이제 사선 형태가 아닌 이제 직각 형태로 이렇게 쭉쭉 하이퍼플레인 나누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 사용할 오블리큐 디시전 트리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하이퍼플레인을 나누는 게 차이입니다. 둘 다 어쨌든 간에 디시전 트리 같이 하이퍼플레인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뒤에 오블리큐 디시전 트리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오게 되는데요. 이 뒤에다가 오블리큐 디시전 트리를 붙이는 형태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저자는 이제 인듀시드 히어라키스라고 부르며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 점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도 뒤에다가 이제 디시전 트리를 붙임으로써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히어라키스를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해당 방법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학습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에 원래 존재하던 모델 프리트레인된 웨이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FCN 레이어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히어라키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웨이트들을 가져오기 전에 이런 계층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보시면은 히어라키스를 구성할 때는 요 마지막 리프 노드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부터 구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위에 앤세스터 조상이라 불리는 첫 번째 노드부터 진행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구조를 어떻게 생성하느냐는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글로메트릭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의 클러스터를 결과로 내보낼 거야 라고 사전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정한 K개의 클러스터가 남을 때까지 계속 클러스터링을 반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우리는 3개의 클러스터가 필요해 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가 나올 때까지 이 스텝을 반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FCN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 넘버 K개의 이제 노드가 있을 텐데 이 노드들의 웨이트 벡터를 웨이트 스페이스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웨이트 스페이스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상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디시전 트리에 보면은 맨 위에 상위는 하나의 노드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 하나의 클러스터가 남을 때까지 클러스터링을 반복해서 계층 구조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은 의문점이 2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계층적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 마지막 노드가 각 클래스에 할당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셋에 설정된 그 이름, 그러니까 이 노드가 가지는 의미를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위 노드, 이 부모 노드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설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가지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언급했다시피 마지막 FCN 레이어의 웨이트를 갖다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모 노드가 가지는 웨이트들은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워드넷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워드넷 같은 경우는 이제 NLP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렇게 몇 개의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을 계층적으로 이제 구조화해 놓은 것이 워드넷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진행돼서 2개가 묶일 때마다 그 2개의 단어가 가지는
공통된 조상을 워드넷에서 찾아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 디시전 트리의 노드의 부모 노드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시클과 이제 셀프 프로폴드 베이클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개의 공통된 조상은 휠드 베이클이죠. 그러면은 이 계층적 구조를 만들 때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부모의 노드의 이름은 휠드 베이클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제 사이파 100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 구조가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은 빈 노드들도 있고 이름이 부여된 노드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드넷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지금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비주얼 태스크에는 실제 비주얼을 생김새를 기반으로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워드넷에서는 충분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빈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드넷이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워드넷을 사용을 하고 후에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이었던 이제 부모 노드들의 웨이트들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할당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FCN 레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 FCN 레이어의 인풋은 이제 D개의 디멘전을 가진 인풋 노드들이 있는데 이 웨이트 벡터, 이 빨간 선만 보시면은 웨이트 벡터 W1 같은 경우는 D개의 디멘전을 갖는 웨이트들의 벡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벡터 N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얘를 리프 노드에다가 각각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넘버 K개만큼 할당이 되게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부모 노드에다가 이제 할당을 할 텐데요. 부모 노드에다 할당을 할 때는 이 자식들의 두 개의 평균을 내서 이 부모 노드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자식들의 평균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앤세스터 노드의 웨이트들이 할당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여기까지가 디시전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인퍼런스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이제 소프트 디시전 트리와 하드 디시전 트리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시전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이 있으면은 둘 중에서 높은 확률을 가진 노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여기서도 높은 확률이 지닌 노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 분기마다 선택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하드 디시전 트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하드 디시전 트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그 위쪽에서 분기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절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하드 디시전 트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자들은 이제 소프트 디시전 트리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각 분기마다 죄송합니다. 각 리프 노드마다 각 하나의 패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3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W1로 왔다가 W3으로 와라 이런 하나의 패스가 있고 W4도 이런 패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패스들에서 통과하는 노드들의 확률들을 다 곱해서 최종 리프 노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소프트 디시전 트리이고요. 그 다 곱해서 나온 확률들을 가지고 제일 높은 확률을 프리딕션 결과로 쓰는 것이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아까 계속 노드에 할당했던 거는 웨이트 벡터인데 그 웨이트 벡터와 인풋을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 계층에서 있는 노드들의 값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실제 확률처럼 만들게 됩니다. 좀 수식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PK 같은 경우는 W4라는 리프 노드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0.4와 0.9를 곱해서 0.36이 나오듯이 이렇게 다 곱해갖고 각 패스에 있는 노드들의 확률을 곱해서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프리딕션을 확인을 할 때는 그 각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선택을 하는 형태로 프리딕션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하드는 이제 분기의 개념이 가까운데 소프트는 패스의 개념이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학습을 할 때 저자들은 이제 트리 슈퍼비전 로스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요.
저자들이 하드와 소프트가 두 개 나눠놨듯이 트리 슈퍼비전 로스도 하드랑 소프트랑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하드보다 소프트가 더 좋다고 얘기했고 실제 실험 결과도 소프트가 더 좋으니 일단 소프트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습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 튜닝이 진행된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L 오리지널과 L 소프트로 이루어지는데요. 둘 다 결국 크로스 엔트로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L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에서 나오는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듀시드 헤라키스에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특별한 건 없지만은 뭐 두 개의 로스를 한꺼번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이런 인듀시드 헤라키스에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했을 경우 학습 초기에는 오히려 이게 학습을 망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폭마다 다이나믹하게 요 웨이트 팩터를 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에폭에는 0에 가까운 값을 둬서 학습에 영향을 안 미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0.5까지 늘려서 영향을 천천히 미치도록 했고요. 그 반대로 L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에서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97.5로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기존의 메서드 같은 경우는 97.67이고 얘는 더 낮은 수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왜 더 좋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기 explainable 하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성능 저하가 크게 없이 explainability를 추가했다라는 게 저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데이터셋에서도 뭐 똑같이 적은 accuracy 드롭으로 explainability를 추가를 한 게 본 저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블레이션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인듀시드가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 인포게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디시전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워드넷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워드넷 계층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것. OC1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오블리큐 디시전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히라키스를 구성할 때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을 썼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로스도 트리 슈퍼비전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나믹하게 웨이트 팩터를 이제 조절한다고 했는데 다이나믹하게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는 뭐 성능이 더 안 좋았고 그걸 사용 안 했을 때는 또 성능이 더 안 좋았으며 이거는 이제 하드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더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정량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본 저자들이 얘기하고자 하겠던 이제 인터프리티빌리티를 얘기할 때는 정성적인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베이도 진행을 했는데요. 세이런스 맵과 MBDT의 설명이 주어졌을 때 어느 것이 더 낫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3개의 이미지를 주어지고요. 그 3개의 이미지 중에 2개는 정답, 1개는 틀린 것 이렇게 해서 한 세트의 이미지를 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세트의 이미지와 세이런스 맵과 MBDT의 설명이 주어졌을 때 어느 것을 더 보고 설명을 보고 잘 맞추느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600개의 응답 중에서 세이런스 맵을 보고 찾았을 때는 87개밖에 정답을 못 맞췄는데 MBDT는 237개의 정답을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2개의 이 세이런스 맵과 이런 트리 구조를 주어졌을 때 뭐가 더 나아 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65.9%의 사람이 MBDT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블러한 이미지를 주어주고 사람도 판단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주고 세일런스 맵과 MBDT의 설명을 주어졌을 때 어느 것을 더 잘 보고 어느 것을 보고 더 잘 맞추냐
실제로 정답을 맞출 수 있냐 이런 서베이를 실행했을 때 MBDT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사실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세일런스 맵보다는 더 MBDT가 더 인터프레티빌리티가 더 좋다라는 것이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개랑 새랑 이게 어느 것인지 모르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또는 두 개의 클래스 개랑 고양이가 같이 있는 멀티 타겟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높은 확률로 잘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개냐 새냐 이렇게 분류할 때는 이런 좀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저자들은 이미지 내에서 헷갈리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모델이 낮은 컨피던스를 갖는 것들을 분류해냈을 때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뭐 당연히 귤인데 얘는 당연히 바나나인데 하는 것들이 분류가 됐지만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멀티 타겟이 있다든지 사람이 봐도 뭔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미지 안에서도 헷갈리는 사진들을 잘 골라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액큐러시를 유지하면서 인터프레티빌리티를 향상했다는 점이고 또 그리드캠 세일런스 맵 기법에 비해서 인터프레티빌리티가 높으며 모든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컨트리뷰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뭐 좋았던 점은 이제 서베이 기반으로 휴먼 트러스트를 수치화했던 것은 인상적이고 또 이제 이미지 내에서 잘못된 이미지를 분류해내는 것은 되게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태스크들을 좀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좀 언어 사용이나 설명 스킵이 많아서 좀 해석하는 데 문제가 많았고 실제로 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논문보다는 코드를 더 참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interpretability의 정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interpretability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인터프레티빌리티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MBDT의 결과가 세일런스 맵보다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이 말하는 인터프레티빌리티의 뭐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설명이 좀 장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